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산업 현장에서 쏟아지는 폐기물은 매년 수백만 톤. 그러나 이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환경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자원화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이 있다. 버려진 것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혁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기업을 만나보자. 충북 진천군. 이곳엔 야구 돔구장을 연상케 하는 장소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다름 아닌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이다. 진천군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으로 산업단지가 속속 조성되면서 폐기물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매립 면적은 약 10,000평 정도의 부지에서 매립량은 매립 폐기물 160만 톤을 지금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립 높이는 전체 50m로 지하 30m, 지상 15m까지 이제 매립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지상 15m는 이 주변의 지형 지혜를 고려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굴지 친환경 전문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2월면 산수 산업단지 내 폐쇄형 매립 시설을 건립했다. 사업장 폐기물 및 지정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매립하고 악취 저감 시설, 살수 설치 등으로 친환경적인 운영을 우선시한다고 한다. 매립장 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준호기성 매립공법을 이용해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의 특성 중에 하나는 차수 시설을 더 한층 보강했다는 점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고밀도 폴리에틸렌 시트를 한층 더 강화시켜서 침출수에 대한 방어를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매립장은 각종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국가 폐기물 정책에 부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수처리 시설인 우수 배제 시설, 매립장 하부 지하수의 집수와 배제 시설,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위한 지하수 검사장이 있다. 또 매립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는 가스 포집 시설과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악취탑 설비도 갖추고 있는 등 사업장 폐기물의 위생적인 최종 처분 시설을 확보했다. 이 친환경 기업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에도 나섰다. CCTV 상으로도 전체 외곽적을 지금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위주로 좀 이렇게 좀 안전 점검을 하시고.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신규 일자리를 지역민에게 제공했고, 수익금 일부를 지역 행사 후원과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환원하고 있다. 이 폐쇄형 매립시설은 10년간 약 160만 톤 규모의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입주 기업체 직원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을 계획하고 있다. 일단 매립장의 운영 기간은 10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특히 안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매립장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현재도 지역 주민을 위해 그 지역 그 행사 때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자체 이제 기부금 기탁을 하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좀 환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계속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역 주민과 그 나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계속 그 매립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곳 직원들은 커피를 마실 때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게 규칙 아닌 규칙이라고 한다. 항상 텀블러를 이용해 친환경 자원 순환에 동참하고 있는 윤채정 씨. 저희 회사는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물이나 커피를 마십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와 기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을 잘 분리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있는 재료 자료를 좀 다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되죠. 이 기업은 ESG가 세계적인 경영 화두가 되기 이전인 2014년부터 폐기물 감량화를 통한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육성해왔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밸류 체인을 구축했고 현재 수도권, 충북, 전북, 제주를 잇는 중서부 벨트라인에 하루 14,000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순환 역량을 갖췄다. 저희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기술 혁신입니다. 친환경 및 생산, 발전,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정부, 학계 및 기업과의 기술 교류도 필요하고 AI 및 IoT를 도입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서 기존 해양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일찍이 환경 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만 해도 선별 분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컸다. 인천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 산업 폐기물 처리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산업 혼합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건설 폐기물 및 그다음에 중간 재활용, 종합 재활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 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폐기물의 처리부터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크리트류나 아니면 토사류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 건설 폐기물 콘크리트류 같은 경우는 파쇄, 분쇄를 통해 갖고 그다음에 선별까지 통해 갖고 이물질 제거한 후 그다음에 콘크리트하고 토사류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복토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의 일처리 폐기물 규모는 약 7,200톤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산업 폐기물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원이 된다. 최첨단 기술과 지속 가능한 혁신이 만나 폐기물의 가치를 되살린다.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취지는 매립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을 먼저 거친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자체를 매립하게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재활용률 자체가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재 99%, 그다음에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까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갖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 같은 경우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이곳에 친환경 기업의 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각지에서 온 폐기물들이 반입장으로 들어오면 개근대를 거쳐 무게를 측정한 다음 소각로로 이동되어 소각 처리된다. 이 소각장은 폐기물 처리업 중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2005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하루 약 6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를 통해 약 192톤의 스팀을 생산하여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단순 폐기물 소각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신기술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소각시설의 인공지능과 ICT 기술을 접목하여 24시간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운영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2023년도 환경부 상생영역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건으로 환경부로부터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설치 이후에 당사는 이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10%, 질소산화물 20%를 저감하였으며 자동운전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기 환경 오염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꾸준한 환경설비 개선 작업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건 여가 집진 장치라는 설비고요. 저희 소각로의 이제 최후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고요. 이제 이 내부에 필터가 약 6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전단 설비에서 제거하지 못한 다이옥신이나 미세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단 설비입니다. 소각로 폐기물을 이제 소각을 하면 이제 뭐 미세 분진이나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일부 잡아주는 설비입니다. 이 소각장 건물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여 올해 1월 6일부터 발전을 시작했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이곳 사무실 및 소각로 운전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전량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사무실만 보면 RE100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만 8천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약 7,80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매년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적극 참여하여 ESG 경영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 당 소각장은 현재 전주, 순창, 부안 등의 이 지역 전라북도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서 지역 업체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눈이 내렸던 드넓은 대지가 참 시원하게 느껴진다. 이곳은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충남 당진의 염해농지다. 염해농지는 염분 성분이 많은 땅으로 소출이 적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적합하다. 멀쩡한 산을 깎아서 신재생 사업을 하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염해농지에 발전 사업장을 세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 이쪽인가요?
예, 이쪽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오지면 사성리라는 행정구역인데요. 총 이제 저희 사업 대상지는 30만 평 중에 사성 1, 2 한 15만 평 정도 50메가와트 용량을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 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은 당진시 대오지면 일대의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5년 전에 여기 충청남도 당진시 대오지면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사성리 마을에 50메가와트 개발 행위 허가를 마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진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당진시 대오지면 사성리 적설이 일원에 1단계 50메가와트를 시작으로 최대 12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발전소 개발을 위해 대오지면 일원의 염해농지 부지를 확보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린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풍력,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인천 옹진군 구럼리 인근 해상에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국내 건설사와 함께 추진한다. 풍항 계측기를 하나를 허가를 가지고 가지면 그 주변 반경 5km가 자기 사업구역으로 정해집니다. 예, 그러면 그 반경 5km에 최근 설치되는 15메가와트급 해상 풍력기를 설치하다 보면 총 한 400메가에서 450메가와트급 발전 단지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발전 사업 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해상 풍력 사업. 약 4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대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 기업이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필두로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신재생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 기업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바이오가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240억 달러 수준이던 바이오가스 시장 규모는 2028년 37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이유는 오는 203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의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키로 하였으며 미국은 CNG 버스 등의 바이오 메탄 공급 의무화 법안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법을 시행 중이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은 보령시 서북 쪽에 있으며 전국에서 면 단위로는 제일 큰 규모의 축산단지가 있다. 이곳에 가축 분유를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다. 축산분유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축 분뇨가 첨기성 소화조를 거치면서 약 중온 발효를 시키거든요. 저게 35도에서 36도 중온 발효를 시키게 되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메탄가스는 가스 저장조에 보관이 되고, 보관된 가스는 발전실로 이송이 돼서 발전을 할 때 쓰는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충남 서부 지역의 축산 분유의 원활한 처리와 자연순환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속해서 리사이클링을 시켜가지고 지역의 2만여 마리의 돼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유를 1일 100톤, 연간 3만 6천 톤을 자원화해 전기를 생산하고 액비로 재활용하며 최종 배출수는 정화 처리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2차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분야를 지속 육성해온 기업. 본격적인 바이오가스 사업 분야로도 사업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넷제로를 위한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 촉진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존 폐기물 사업에 더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온유류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고형물을 건조해 토양 개선제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가스 분야 진출을 통해 친환경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ESG 경영을 더욱 실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 액비 상태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에 없는 제품과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며 ESG 경영을 통한 회사의 성장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업적 성과를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 이들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지구를 보호하는 중요한 약속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폐기물 사업장 운영과 넷제로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친환경 밸류 플랫폼 기업으로서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순환, 지역사회의 기여 및 상생, 투명한 경영과 윤리 경영을 통해 관계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산업 폐기물 재활용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꾼다. 버려진 것을 가치로, 소비를 순환으로 바꾸는 혁신이 지금 여기에 있다.